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건강상의 문제들 그리고 아픈 아이들의 질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많이 저희들과 현장에서 병원에서 물어보시는 이제 질문들 중에 하나가 행동학에 대한 궁금증들이시거든요. 이 행동학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주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도 상당히 많아서 오늘은 그 질문들을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좀 특별한 손님,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이제 이 인터넷이나 혹은 TV 방송에서 이제 굉장히 아주 요즘에 바쁜 분입니다. 설채연 수의사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나게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네, 우리 지인 찬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학교 때 얘기 좀 해주시죠. 되게 좋으면서 딱 진짜로 어쩔 땐 좀 무서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아니 그 왜 그러냐면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 형님이 저랑 같은 동아리였는데 우리 동물 봉사 이렇게 하고 그리고 행사하는 좋은 동아리였죠. 좋은 동아리 동람이라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동람이라는 동아리였는데 아직도 있죠. 형님이 만든 그 매뉴얼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고 뭐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우리 선배님이셨어서 제가 또 이제 부르자마자 바로 뛰어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요즘엔 유명해진 거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학교 때 맨날 모든 소식을 한두 달 뒤에 듣는 아웃사이더였는데 어쩌다 이제 운칠기삼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때가 맞아서 오늘 동영상에서 설채연 수의사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걸 보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지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직접 이제 사연들을 주셨어요. 사연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추려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첫 번째 사연, 준비된 사연 중에 첫 번째 사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강아지는 3살이고 푸들입니다. 제가 외출할 때마다 너무 심하게 짖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착하고 순한데 제가 나가기만 하면 너무 짖어서 옆집에서 항의가 심합니다. 나갈 때 간식도 줘보고 짖음 방지기도 해보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못 짖게 하는 수술까지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이거 진짜 힘든 문제죠. 네, 그쵸. 네, 이게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의 한 50%? 네, 그쵸. 일선에서도 상당히 질문이 많은. 것 중에 50% 하나인데. 정도 되는 보호자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이건데 뭔지 아시죠, 원장님은? 그럼요. 짖는 개의 문제가 사실 이게 이제 지금은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와서도 문제인데 또 짖는 개들은 또 공격성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접근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요? 네. 이게 우리가 항상 저도 가장 힘든 게 우리 개가 짖어요, 고쳐주세요. 근데 짖음이라는 건 사실 설사와 같아요. 우리 동물병원에서. 증상이죠. 그러니까 병명이 아니라 클리니컬 사인,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설사가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은 진짜 조금 오버하면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짖음이 일어나는 주 원인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는 그 원인, 그러니까 증상은 짖음 그리고 화장실을 실수하는 거 하지만 병명은 행동학적인 진단은 분리불안이 돼야겠죠. 그렇군요.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땐 천사 같다가 사람이 없으면 짖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게 이제 대부분의 분리불안이고 분리불안이 사실 되게 버려지는 이유 중에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보호자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민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우울증도 생겨요. 얘 때문에 외출을 못해서. 그렇죠. 이게 분리불안으로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로 화장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강아지가 화장실을 못 가려요라고 보호자분이 물어보시면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게 언제? 보호자분이랑 잘 계실 때는 잘 가리는데 보호자분이 안 계실 때만 실수를 한다? 그럼 분리불안이에요.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짖는 거를 못 짖게 한다. 지금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짖음 방지기예요. 짖음 방지기. 네, 왜냐면 짖음 방지기. 그리고 지금 성대 수술까지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사람만 편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소리가 안 나서 민원만 안 들어오게 하는 건 결국에 그냥 사람만 편하자는 일이죠.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많은 병원들에 데려오셔서 이제 이 성대 수술, 성대를 절제하는 수술을 이제 문의하시는데 네. 그러면은 요 성대 수술은 그렇게까지 뭐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다. 약간 그렇죠. 그런 생각이신 건가요? 저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애완견과 반려견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애완견은 이 완자가 완구할 때 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렇지. 장난감.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나만 행복하면 애완견, 서로 같이 행복하면 반려견인 건데. 네. 근데 그렇게 좋은 멘트네요. 그렇죠. 네. 방송 짬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성대 수술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애완견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괜찮은 거예요. 보호자만 괜찮고 강아지는 이 불안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짖고 화장실 실수는 계속 하겠죠. 그래서 화장실 실수는 왜 할 것 같으세요? 평소 때는 잘 가리다가 보호자만 없으면 실수하는 애들. 그러면은 뭔가 그거는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 이거 봐라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이게 많은 보호자분들이 복수라고 생각해요. 복수다. 그러니까 약간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막 나 혼자 두고 갔으니까 복수해야지 막 이러면서 오줌을 싼다고 이러면 생각을 네가 하는데 괴로울 거야 뭐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되게 슬픈 얘기가 있어요. 되게 슬픈. 저도 처음에 그 미국에 있는 전문의 선생님한테 갔을 때 네. 제가 행동학을 공부한 게 저희 집 아이의 분리불안 때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가서 가장 처음에 여쭤본 게 왜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은 혼자 있을 때 오줌을 싸나요? 복수인가요? 복수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막 웃으면서 야, 왜 복수를 방광으로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 자체가 그 똑같아요. 사람들도 그런 경우 있는데 노약자들이 귀신의 집이나 롤러코스터 타면 바지에 오줌 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불안하고 거의 공황장애급의 그 불안을 휩싸여서 괄약근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심한 아이들은 오줌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흘려가면서 있어요. 걸어가서 불안해서 이제 페이싱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우리도 불안하면 안절부절 못 하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순간에 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줌이 질질 이렇게. 너무 극심한 공포감에 그런 네. 실수를 하는 거다. 네. 그런데 그걸 보고 보호자들이 혼내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겠죠. 이미 뭐 늦었으니까. 네, 이미 늦은 것도 있고 또 오히려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강아지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호자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자기를 혼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도서하겠네요. 네. 이유 없이 그냥 외출하고 돌아오면 날 혼낸다라고 해서 보호자가 딱 들어오면 숨어요. 그런데 막 책상 밑에, 막 소파 밑에 그걸 보면서 보호자들은 봐봐,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그럼 이제 소통이 깨지면서 미워지고 버려지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분리불안이에요. 그러면 그 분리불안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라고 하는 건 혼자가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공포인가요? 그렇죠. 혼자 남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이죠. 이게 혼자 남아 있다. 되게 분리불안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영상 촬영은 꼭 해봐야 돼요. 영상 촬영을 꼭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리불안이 있으면 강아지들이 분리불안일 때 가장 많이 보이는 3대 증상이 짖기, 오줌 아무데나 싸기, 그리고 집안을 파괴하기. 예, 집안을 파괴하는 건데 뭐 특히 집안을 파괴하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꼭 분리불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불안해서 집안을 파괴하는 아이들은 분리불안이지만
심심해서 파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 그런 아이들 파티견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나가면 즐거워하는 아이들 파티견.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영상을 꼭 촬영해서 이게 불안한 감정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심심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건지도 확인을 꼭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좀 뭐 CCTV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의 행동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아, 이것도 CCTV 얘기 나와서 되게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CCTV를 설치하고 말을 걸어요. 아, 누구야? 뭐 이렇게. 네,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TV CF에도 나오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많이 그러는데. 이게 특히 일반적인 강아지들은 괜찮아요. 분리불안이 없는 아이들은. 네. 근데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더 나빠요. 소리는 들리는데 보호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희망 고문하는 거잖아요. 더 큰 불안감을 조장할 네. 수 있다. 이거 겨우겨우 막 마음을 추스려 놨는데 엄마가 오지도 않을 거면서 목소리만 낸다? 그럼 애들의 불안감은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뭐 동영상도 필요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이해가 가는데, 일단 사연 주신 보호자분께서는 지금 어찌됐든 정말 성대 수술까지도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약간 그래도 좀 지금 당장 또 실천해 보실 수 있는 좀 솔루션을 좀 살짝 제시해 주신다면. 제가 현실적인 솔루션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행동 문제를 받았을 때 행동 문제는 3M이라는 순서를 생각하면서 가요. 3M. 네. 네. 그럼 모든 행동 문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가 행동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결 방법을 이 3M을 기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M이 매니지먼트, 관리예요. 매니지먼트. 네. 두 번째 M이 모디피케이션, 모디피케이션. 수정.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훈련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을 교정한다고도 안 하고 행동 수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동 수정. 네, 그래서 수정한다. 모디피케이션. 네. 그리고 세 번째 M이 메디신, 약물이에요. 약물. 그래서 이 세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행동 문제들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관리예요. 그럼 분리불안은 어떻게 관리를 할까? 진짜로 간단하게 이 아이가 보호자에 대한 분리불안, 보호자에 대한 애착만 가지고 있는 분리불안인지 아니면 사람만 있으면 되는 아이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돼요. 그 보호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어도 괜찮냐. 네. 근데 다른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 분리불안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호텔링을 맡기면 그렇죠. 그거는 괜찮다라든가. 네. 그래서 실제로 관리적인 방법 중에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사회성이 괜찮고 다른 사람이랑 있어도 괜찮으면 유치원이나 호텔링 맡기는 거예요. 괜찮은 내가 믿을 만한 곳에. 네. 첫 번째 솔루션이네요. 네. 이게 뭐야 저게 이럴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돈도 아끼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관리 방법이에요. 요거는 당장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네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오히려 또 거기서 재밌게, 만약에 얘가 사회성이 좋은 아이라서 다른 강아지들이랑 잘 놀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잘 논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피곤한 게가 행복한 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호자분이 일하고 있을 때 거기 가서 열심히 놀고 피곤하고 집에 오게 되면 또 문제 행동도 당연히 줄어들어요. 자기가 재밌게 놀다 오니까. 근데 사회성이 부족하고 다른 강아지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새로운 공간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라면 이거는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관리적인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썬더 셔츠라는 게 있어요. 썬더 셔츠? 네. 왜 뭐죠? 저는 처음 들었네요. 몸을 꽉 껴주는 옷. 네. 네, 강아지들의 불안을 낮춰주는 옷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추천하는 이유가 이것만 한다고 분리불안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한다고 분리불안이 해결되진 않지만 하나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럼요.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답트리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 다 직구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다. 아답트리라는 페로몬 목걸이가 있는데 불안을 어느 정도 조금은 낮춰주는. 그러니까 뭐 썬더 셔츠, 아답트리 이런 걸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한 10% 정도는, 분리불안의 10% 정도는 그냥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백색 소음을 틀어놓고 가요. 유튜브로 우리 집에 하나씩 꽁폰 있잖아요. 안 쓰는 핸드폰 그거랑 블루투스랑 연결시켜서 유튜브 연결해서 화이트 노이즈라고 치면 막 10시간, 12시간 재생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TV 틀어놓지 마시고 차라리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소리 민감증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민감해져서 더 문제 행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백색 소음을 오히려 집안에 틀어놔주면 외부 소음이 많이 상쇄가 돼요. 많이 상쇄가 되면서 우리가 이런 관리적인 방법들이 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운이 좋으면 그냥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근데 교육이 이제 변화인가요? 네, 수정. 네. 행동 수정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선은 결국엔 기다려 교육이에요. 차근차근히 보호자가 외출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늘리면서 괜찮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건데 진짜 차근차근히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지금 말씀드리면 구글에서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이라고 검색을 하면 카렌 오버롤이라는 되게 유명한 행동학 스페셜리스트 전문의 여기 있습니다. 카렌 오버롤의 네,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을 진짜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 과제 1부터 15까지 있거든요. 데이 1부터 데이 15로 돼 있는데 하루에 이걸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는 저희 집 아이 하는데 한 6개월 걸렸나? 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을 진짜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솔직히 분리불안은 약물이 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물. 네. 왜 그러냐면 강아지들의 분리불안을 교육할 때 되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교육 도중에 얘네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나빠지거든요. 그러려면 외출했을 때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 항불안제를 같이 처방하면서 교육을 해야지만 분리불안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네. 이 부분은 약간 다른 훈련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설채현 수의사만의 좀 이 장점이겠네요. 네. 약물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네, 근데 대부분 앞에서 1, 2번은 뭐 다른 분들도 하시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저희 교수님도 그랬고 현실적으로 분리불안을 그냥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 고객 중에 한 분 봤어요. 약 안 쓰고 분리불안을 해결. 왜냐면 애들이 저는 10초까지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가면 또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때는 약을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외출할 때는 어디 맡겨야 돼요. 그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계속 연습을 시켜요. 결국에는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네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 해결책들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거는 다 함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다 같이 이렇게 좀 실시를 해야 된다가 핵심인 것 같고요. 저는 어딘가 버려지고 아이와 헤어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수술을 했던 거였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이 분리불안이라는 요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성대수술도 사실 그렇잖아요. 버려지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뭐 미국에서 예전에 행동학 논문은 아닌데 몇몇 트레이너들의 그런 그 소견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못 짖게 하느니 마음껏 짖게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예 안 짖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짖음이 불안에 의한 짖음이 아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헛짖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라는 뭐 짖음. 표현이 아니라 그냥 발성만 내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말한 이런 행동학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다라면 마지막 방법으로 그래 버려지는 것보단 나라고 해서 뭐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선은 최대한 조금 안 하려고 하죠. 해볼 수 있는 얘도 같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이후에 생각해 보자.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하고 그리고 뭔가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 수술도 사실 어떨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그 방법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자리도 저희가 준비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또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짖음 문제에 대해서 일단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좀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또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무리하는 거구나. 나 이거 보면서 나 다음 질문 보려고 마무리는 또 다시 딴짓하는 게 아닙니다.